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예. 이제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선고가 아마 2월 달에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월 달 선고에서 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 브로커 이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없어지는 거죠. 무혐의 되는 거죠.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할까요? 만약에 권오수 회장이나 그 브로커 이 씨가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까요?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공범 혐의가 판결에서는 없는 것으로 봤다 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이 김건희 특검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답답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설령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권오수나 그 브로커 A씨나 이런 사람들이 무죄가 나서 같이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역시 계속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유죄가 났는데 그 사람들은 유죄가 났는데 김건희 여사의 관계성이 공범 혐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국민들이 수용을 해줄까 그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덧탐사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일체 대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조금씩 대응을 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김건희 공범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이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이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김건희 뭐 조사받으라는데, 응?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은 이 가짜뉴스 공장장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 주장 사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이 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네, 그러니까 목불인견 김의겸 의원의 입 이런 제목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됐고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보고자 바닥까지 팍팍 긁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내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다는 것들이 새롭게 지금 재판 중에 밝혀진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재판 결과가 그 관련자들이 공범이 입증이 되고 유죄를 받으면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가짜뉴스 공장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대응을 하는 거는 국민 정서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박용진 의원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 조작 청산 의지 보여야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 이 박용진 의원 사실 저는 참 못마땅한데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럼 김건희 그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그 관련자들이 그럼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그럼 항소를 안 할 거냐? 항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심에서 관련자들이 무죄가 나오면. 네? 그러면은 그 관련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무혐의를 내릴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응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요. 어? 윤 어렵다는 김건희 정치 감각 있다. 이거 조수진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혐의가 왜 억지인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반론이 없잖아요. 김의겸, 김건희 가장 좋은 내조는 주가 조작 수사 협조다. 이게 참 멍청한데 이 검찰이 불러야 이게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 같긴 한데 이 말도 사실 틀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이 공방에서 제가 원래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은 이제 올해 이거 작년 12월 30일 뉴스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추진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참 이 특검을 피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내는 시기를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뭐 관련자들 재판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1심에서 만약에 도이치 관련 그 모터스 관련자들이 무죄가 날 경우에 윤석열 검찰이 그 친문 검사들이 어떻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시작된 잘못된 수사였다. 이거를 검찰이 뭐 공수처를 통해서 그 친문 검사들 거기를 기소하는 수밖에 없죠. 고발을 하거나. 조수진, 야, 김건희 특검 주장에 이 사법 리스크 덮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대응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감각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거 별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응을 하는 거 보면 좀 멍청합니다.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응?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거 좀 키워봅시다. 2013년부터 걸렸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 있을 때 특수부 검사들 그리고 증권거래와 관련 정말 유능한 검사들로 수십 명의 팀을 짜가지고 2년 동안 사세 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얘기고 재판 중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어?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우리 저 조수진 의원도 그 한동훈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한동훈 장관은 뭐 철저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뉴스타파 최초 보도에 하하 공작치고 수준이 사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저는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국민들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철저하게 수사했다. 철저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 재판이 아니에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고 판사도 그 선고심을 낼 때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2월 10일 선고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언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뉴스타파라든가 더 탐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주장했던 MBC라든가 이런 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들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이다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어를 하지 않고서 그냥 뭐 철저하게 수사만 했다 이런 걸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반론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증권 전문가 김건희 주가 조작 정황 사실상 검사가 폭로했다. 이 사람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이라는데요. 나 어이가 없더라니까 이 사람 주장을 보니까. 이 사람 주장 얘기가 뭐냐면은 2010년 11월 12일 2차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 일반 투자자 매수 유인을 위해 박스권 상단 저항선 주당 3,000원대를 돌파해야만 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스탠바이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3,300원에 8만 주 매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니 김 여사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해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넣었다. 그 물량을 선수들이 매수한 거다. 바꿔 말하면 주가 조작을 처벌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통정거래를 김 여사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노조위원장이니까 뭐 제가 뭐 실내 뭐 일이나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지금 엉터리 얘기를 하냐면은 3,300원에 8만 주를 자기들이 먼저 내놓은 거예요. 사자고. 그걸 깔아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당시 상황을 오마이뉴스가 재판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검사.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검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 모모에게 문자로 2010년 11월 1일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라고 하셈이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하루 종일 주식하는 분이 아니면 시간 약속해야 하니까 12시에 하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자기는 이제 블럭딜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검사. 다시 말하면 증인이 매수 세팅을 하고 12시 맞춰서 할 테니 매도 주문을 권호수에게 12시에 내달라고 민땡땡한테 얘기한 거냐 하니까 김땡땡이가 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증인이 매수 세팅하고 그러니까 8만 주를 3,300원에 사겠다고 매수를 주문해 놓고 몇 시에 11시 40분인가 뭐 이때 12시에 맞춰서 할 테니 매도 주문을 그러니까 이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매수 그 8만 주를 내놓은 게 이 가격에.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그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뭐 주변에서 연락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거기 뭐 보니까 3,300원에 8만 주 사자고 나왔던데 파시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갖고 증권사 직원한테 그거 나왔으면 팔아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만약에 지금 이게 통정매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이 조사를 하면 돼요. 전화 주문 받았다는 그 증권사 직원한테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팅을 해갖고 7초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라인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었냐?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해서 요 땅에서 쏜 거냐? 그거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증인이 매수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반박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 말이 7초 통정 매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검사가 전화 주문 받았다는 증권회사 직원 조사해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 다 세팅해놓고 7초 만에 매매했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와서 그거 팔아달라고 그때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온 거냐? 그 언저리에서 그거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반격을 안 하냐는 겁니다. 왜? 그러고서는 이제 김의겸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지고 말이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러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오보가 나왔던 겁니다. 김건희 신한계좌 선수와 결별 후에도 통정거래 발생. 참나. 아유, 참 답답하네.
이 선수가 그 선수가 아니에요. 어? 선수가 그 선수가 아니라고. 같은 선수가 아니라고 이게. 그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주문을 낸 거는 전화로밖에 없어요. 전화 주문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거래들은 이제 그 온라인에 있는 계좌를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건드렸나 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맡겨놓은 거를 그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아마 뭘 좀 팔고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관리해달라고 맡겼을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 쪽에서 좀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거든요. 이게 당사자들 같으면 이게 재판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들이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자기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반박을 해도 되는 겁니다. 반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저거 하겠다, 명예훼손 하겠다,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걸 너무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로는 이게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지금 그 변호인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있고 뭐 결심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선고 공판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쯤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반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래야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같이 맞물리면서 한쪽은 이슈가 좀 이렇게 해소이 되고 의혹이 좀 풀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법적 심판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혐의 그 다음에 뭐 줄리 의혹 이런 쪽으로 계속 뭔가 풀려나는 것이 없으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인 어떤 처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법적인 정의라는 게 선택적 정의가 되고 만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유튜브로 쭉 보시면. 그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난 대선 때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뒤로 감춰 놓았던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재판에서 어차피 날 거니까, 판결이 날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법도리들의 생각이지, 국민과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진실의 힘으로 뭔가를 바로잡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다.